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만물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리뷰 내용은요, 바로 결혼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결혼 준비라는 게 사실 개인의 재정적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결혼의 과정들이 있죠. 결혼식장, 스드메, 신랑 예복, 그리고 양가 어머님 한복이나 양가 아버님 양복, 웨딩 반지, 신혼여행, 가전제품과 침구 등등 이렇게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드메 예약, 웨딩밴드 구입, 그리고 결혼식장 예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준비 과정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 영상은 결혼 준비의 큰 틀을 보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혼을 결심했다면 제일 먼저 뭘 결정해야 할까요? 바로 플래너를 낄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은 플래너 없이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플래너가 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 플래너가 도와주는 것 중에서 한 90% 정도는 스드메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스드메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투어, 메이크업의 줄임말이죠. 참고로 동행 플래너의 경우에는 이 동행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동행 플래너보다는 견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동행 플래너와 함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비동행 플래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닝 업체인 제이웨딩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플래너님을 구했습니다. 카페를 가입하면 랜덤으로 플래너님이 배정이 되고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자, 이 제이웨딩이 다른 비동행 플래닝 업체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1회의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플래너님이 배정돼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미팅 날짜를 잡으면 직접 만나서 스드메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이웨딩 사무실에서 미팅을 한 게 아니라 제이웨딩이 주관하는 웨딩 박람회에 가서 스드메 상담을 하고 계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역삼동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제가 직접 간 거고요. 이 웨딩 박람회에서 미팅을 하면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스드메 업체나 한복 업체, 예복이나 예물 업체 등 결혼 준비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한 번에 홍보를 나옵니다. 현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업체도 있고, 그 자리에서 직접 계약을 하면 혜택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한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를 잘 이용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이웨딩 웨딩 박람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박람회에 방문을 해서 좀 북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저와 제 여자친구도 바로 플래너님을 만나서 스드메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스튜디오부터 정했어요. 스튜디오 촬영은 마이퍼스트레이디라는 업체로 결정을 했고요. 흔히 온라인상에서 마퍼레라고 부르더라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마퍼레는 인물 중심의 스튜디오입니다. 플래너님과 미팅을 하면 여러 스튜디오 업체의 견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마다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견본을 보여주십니다. 견본을 보시면서 어떤 분위기의 스튜디오가 나와 잘 맞을지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스튜디오는 인물 중심과 배경 중심의 스튜디오로 나눠지는데, 저랑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웃는 모습이 좀 더 생생하게 잡힐 수 있도록 인물 중심 스튜디오인 마퍼레로 결정을 한 겁니다. 드레스 같은 경우는요, 우선 개념부터 이해를 좀 하시고 가셔야 돼요. 스튜디오처럼 바로 업체를 정해서 계약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드레스 업체를 고르는 겁니다. 드레스 후보 업체를 몇 개를 고를지는 플래닝 업체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까 제가 제이웨딩은 비동행 플래너님이라고 할지라도 1회에 한해서 동행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드레스 투어 동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플래너님과 드레스 투어 동행할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어떤 드레스 업체를 투어할지 3곳을 골랐습니다. 3곳을 방문하고 각 업체의 드레스를 입어본 후에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업체 1개를 최종적으로 고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레스 투어의 개념이고요. 자, 이제 드레스 투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죠? 드레스는 보통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와 본인식 드레스를 대여하는 거고요. 2부 드레스는 업체마다 상이해요. 2부 드레스까지 얹어서 빌려주는 업체도 있고, 따로 또 비용을 내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이브 드레스를 굳이 입을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복이나 그냥 개인이 준비한 정장을 입으셔도 되겠죠. 저희가 고른 드레스 업체 세 곳은요, 폴라리스, 조슈아벨, 하우스 오브 에이미, 이렇게 세 개 업체를 골랐습니다. 폴라리스는 수입 업체고요, 조슈아벨과 하우스 오브 에이미는 국내 업체입니다. 플래너님이 보여주시는 견본을 보고 여자친구가 느낌이 좀 온다, 이런 업체를 골랐고요. 여자친구는 성향상 비즈 드레스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오고 이쁘다고 해서 비즈 드레스의 견본 사진이 제일 예쁜 업체로 고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드레스의 종류는 크게 실크 드레스, 레이스 드레스, 비즈 드레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결혼식장의 조명 상태에 따라서 이 드레스가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무슨 의미냐면 결혼식장이 뭐 밝은지 어두운지에 따라서 그 드레스가 어울리는 드레스가 있고 아니면 그 드레스의 원래 가치보다 좀 더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조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시고 플래너님에게 조언을 잘 구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은 비올이라는 업체로 정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내추럴 앤 과즙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느낌이 팍 오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과즙 메이크업이 뭔지 바로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견본을 보면서 이런 메이크업이 과즙 메이크업이다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추럴 앤 과즙 메이크업이 어떤 느낌인지 다 이해가 가시죠? 어쨌든 이렇게 스드메 업체를 다 정했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계약금만 우선 낸 상태고 나머지 미납금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촬영 2주 전까지 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드메 금액은 뭐 아시겠지만 어떤 업체를 정했느냐, 뭐 프로모션을 어떤 걸 적용받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크죠. 만약 제가 정한 스드메 업체의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에 있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제이웨딩을 홍보해 주시면 이게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포인트 적립에 관한 규정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첨부해드린 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 여자친구는 무려 29만 6천 포인트를 적립했고요. 이게 뭐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뭐 게시글 활동을 통해서 적립을 했더라고요. 이게 현금 29만 6천 원과 동일한 개념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도 포인트 적립 활동 활발하게 하셔서 결혼 비용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드메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웨딩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딩밴드를 이미 구매한 상황이고요. 아크레도라는 독일 브랜드 예물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아크레도에서 구입한 웨딩밴드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진짜 100%가 아니라 1000%예요. 진짜 잘 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여자친구랑 저랑 둘 다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마음에 쏙 드는 반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아크레도를 처음으로 방문한 건 아니고요.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부터 가봤어요. 제가 가본 곳은 쇼메, 쇼파드, 불가리, 까르띠에, 그리고 타사키 이렇게 가봤고요. 을지로 롯데백화점으로 구경을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진짜 빡세게 돌아다녔는데요. 근데 이게 삘이 오는 웨딩 브랜드가 없었어요. 뭔가 마음에 확 끌린다기보다는 뭐 아까 본 거보다는 그나마 이게 낫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확 끌림이 없었거든요. 까르띠에가 제 기준에서는 제일 괜찮게 느껴지긴 했는데 뭐 이것도 막 확신이 든 건 아니고 제일 낫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제 마지막으로 청담 예물거리를 한번 방문해보자, 이렇게 좀 합의를 했고요. 메이크 마이 웨딩이라는 카페에서 아크레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이제 독일 브랜드인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역 바로 옆에 있는 아크레도 예물샵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크레도에 처음 들어가니까 이 맞이해 주시는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아크레도가 뭐 차 맛집이라고 하시면서 먹고 싶은 차도 준비를 해 주셨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 실장님을 배정받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아크레도라는 독일 브랜드의 특징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는 건데요. 우선 상담 실장님과 함께 매장에 진열된 웨딩밴드를 쭉 함께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웨딩밴드는 다 따로 이렇게 빼주세요. 따로 빼놓은 웨딩밴드를 상담 테이블에 쭉 놓고 본격적인 커스터마이징을 시작합니다. 이게 아크레도만의 커스터마이징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마음에 드는 웨딩밴드를 일단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요. 웨딩밴드의 모양이나 뭐 색상 이런 걸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보여주고 보석의 위치나 개수도
이 개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웨딩밴드의 이미지를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실시간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점이 진짜 좋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고 아크레도로 깔끔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의 웨딩밴드는 기본 웨딩밴드에 가드링까지 포함을 한 거고요. 총 가격은 434만 3천 원이 들었어요. 제 반지가 194만 2천 원이고요. 반지 견적은 커스터마이징의 특성상 작은 변화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제 반지랑 뭐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커스터마이징한 보석이나 세부 사항에 따라서 훨씬 비싸거나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웨딩밴드를 사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크레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신선하실 겁니다. 자, 웨딩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으로 웨딩홀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혼식장은 솔직히 뭐 신랑이나 신부의 본가가 어디냐 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요. 저는 성동구에 살고 제 여자친구는 중랑구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고려해서 정했고요. 저희는 건대 입구에 위치한 스타시티 웨딩홀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 건대 입구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뭐 위치도 딱이고요. 제 친누나랑 친구들도 스타시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웨딩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요. 첫 번째, 단독홀이어야 할 것. 두 번째, 채플식 홀이어야 할 것. 세 번째, 뷔페가 아닌 한상 차림이어야 할 것. 네 번째, 천고가 높고 버진로드가 길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단독홀이 좋은 점은 번잡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예식의 손님들이랑 막 섞여서 뭔가 정신사나운 느낌이 들질 않아요. 더군다나 저는 토요일 첫 예식인 오전 11시로 잡았는데요. 단독홀에다가 첫 예식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만을 위한 결혼식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채플식이어야 하는가? 이건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식장을 제가 그래도 한 20-30번은 가본 것 같은데 원형 테이블의 결혼식장은 하객들끼리 잡담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뭐 잘 지냈냐, 오랜만이야, 뭐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약간 모임의 장이 돼버립니다. 정작 앞에 있는 신랑 신부에게 집중을 잘 안 하더라고요. 반면에 채플식은 아무래도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 보니까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친구와도 의견이 일치해서 무조건 채플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물론 웨딩홀에 좀 럭셔리함을 원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원형 테이블이 좀 더 럭셔리한 느낌이 좀 들어요. 더 이렇게 고급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 차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뷔페는 막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식 끝나고 인사할 때도 뭐 음식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하객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인사할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한상 차림은 하객들이 계속 앉아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하객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느끼더라고요. 물론 한상 차림은 맛있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타시티 웨딩홀은 제가 3번 밥을 먹었는데 3번 다 만족을 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천고가 높고 버진로드가 길어야 하는 이유는 뭐 웨딩홀이 웅장하고 넓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버진로드가 짧으면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이 너무 빨리 끝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웨딩홀 후보로 이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에 있는 소노 펠리체와 이 스타시티 웨딩홀을 놓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스타시티를 선택한 이유는 천고가 더 높고 버진로드가 좀 더 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더 넓어 보이다 보니까 사진을 찍더라도 확 트인 느낌이 들고 이 개방감이 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위치한 웨딩홀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스타시티 웨딩홀 진짜 추천드리고요. 강남에 위치한 웨딩홀보다 가격은 좀 더 저렴하면서 솔직히 제가 이게 막 방문해 보니까 웨딩홀 클래스는 스타시티가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가격은 저렴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웨딩홀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드메 웨딩밴드 웨딩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혼을 이제 막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나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아직 결혼 준비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뭐 예복샵도 가야 하고 드레스 투어도 가야 하고요. 스튜디오 촬영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상세히 기록하고 촬영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결혼 준비하시는데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에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리뷰 만물상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